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내린 많은 비에 피해 없으셨길 바랍니다. 벌써 세 번째 집중호우인데요. 내일 비가 좀 잦아들 거라고는 하지만 급경사지가 많은 부산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빗물을 가득 머금어 약해진 집안에 축대와 옹벽 붕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수정산 자락 삼복도로에 위치한 주택가입니다. 마치 잘려나간 것처럼 건물 아랫부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구들은 바위 더미와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집 안쪽 구조가 훤히 드러나 보일 정도로 이렇게 집 밑부분 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집을 비웠던 집주인은 다행히 화를 면했지만 추가 붕괴 우려가 있어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갑자기 우르르 소리 나길래 그쪽 방향으로 차려보니까 집 축대가 이래 무너지면서 이래. 근데 사람은 보이진 않았어요. 서구 천마산 골짜기의 한 주택도 파손됐습니다. 커다란 돌덩이들이 집 안으로 밀려와 집안은 난장판이 됐습니다. 누가 문을 두드리듯이 막 쾅쾅쾅쾅 이런 소리가 막 들렸대요. 그래서 그 소리에 깨서 보니까 이제 저렇게 벽이 다 밀고 들어온 거죠. 부산에서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한 사하구의 한 삼복도로에서도 무너진 축대벽에 차량 석 대가 부서졌습니다. 지난 한 달간 부산에는 열흘에서 보름 간격으로 모두 3차례 1000mm가량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빗물을 가득 머금은 집안이 약해진 데다 급경사지가 많아 축대 붕괴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산사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부산 광안동과 망미동은 경보 단계로 2단계 상향 조정됐습니다. 대구나 광주 같은 데는 그 침수 지역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산이 많으니까 약 46%입니다. 산림 지역이. 집중호우 때는 이제 산사태 이런 쪽이 피해가 많습니다. 부산시가 파악하고 있는 산사태 취약 지역은 모두 302곳.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이번 비는 모레부터 다시 내릴 것으로 보여 급경사지 주택과 축대 등 산사태 취약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예방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이번 비는 전남 지역에 집중됐습니다만 부산도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제보 영상으로 피해 상황 전해드립니다. 황지실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사상구 학장동입니다. 공장 밀집 지역 도로에 침수가 시작됐습니다. 사상구청 인근 도로는 퇴근길 차량들이 엉켜 엉망이 됐습니다. 연제구 온천천 인근의 한 상가 건물 앞인데요. 4차선 도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지난달 첫 번째 집중호우 때 지하 주차장이 모두 침수됐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물바다가 됐습니다. 폭우로 인한 비 피해는 아파트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양동이를 받쳐놓은 모습입니다. 되게 급박했어요. 정신이 없었고요. 거실 쪽에서 물이 갑자기 무두둑 떨어지더니 천장에서 물이 다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영도구에서는 호텔 신축공사장이 침수돼 중장비가 물에 잠기는 등 소방재난본부와 시청 등에 모두 11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들어 낙동강 수위도 높아지면서 구포대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돼 하류 지역인 삼락생태공원에선 긴급 차량 견인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MBC 뉴스 황지실입니다. 한편 창녕 함안부의 방류량이 늘어나 함안군에 홍수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낙동강 홍수통제소는 오늘 저녁 6시 30분을 기해 하구뚝 수문 15개를 모두 열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수문 추가 개방으로 하구뚝 아래쪽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3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의 유족들이 최근 변호사를 선임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전망입니다.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공무원이 공공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제기하는 법적 절차로 동구청과 부산시가 피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담당 공무원이 행안부의 매뉴얼을 숙지하고 이행했는지, 또 배수 관리와 도로 통제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사고 책임이 지자체에 있다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 해당 지자체 예산으로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하고 담당 공무원의 중과실이나 고의가 인정되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당초 오는 15일까지였던 해수욕장 집합 제한 명령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수욕장 휴무제와 개장 기간 단축도 요청했지만 부산시는 해수욕장 휴무로 인한 풍선 효과를 더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시는 주말마다 가용 인력과 홍보 매체를 총동원해 마스크 미착용과 야간 취식 행위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백양 수정산 터널과 거가대교 등 43개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실시 협약 과정의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담당자의 빈번한 교체로 인한 전문성 부족 사례가 심각했고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와 자료 누락, 절차상 하자도 지적됐습니다. 부산시는 실태 점검 결과를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에게 보고하고 개선 사항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부산시는 시 본청과 산하 공기업, 출자 출연 기관들이 체결한 민간 투자 사업 전반에 대해 지난해 1월부터 1년 3개월간 외부 전문가로 TF를 구성해 점검을 벌여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하반기에도 부산 지역 축제들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영도구청은 오는 10월 예정이던 제28회 영도다리 축제를 취소했으며 수영구청도 가을로 예정됐던 광안리 어방축제를 결국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과 중국 문화를 접목한 차이나타운 축제도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다 최근 폭우 피해까지 겹치면서 취소됐습니다. 축제가 취소된 지자체들은 이미 편성된 예산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연근해 어획량은 36만 9천 톤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4.6% 줄었습니다. 멸치와 오징어, 고등어 등의 어획량은 지난해 수준이었지만 아귀와 삼치 생산량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각각 40.4%와 23.5% 감소했습니다. 어획량 감소와 달리 어업 생산 금액은 늘어 올 상반기 연근해 어업 생산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증가한 1조 7,87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이 해양 자료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 올해 두 번째로 자료를 공개 구입합니다. 구입 대상은 해양 문화와 해양 예술, 해양 역사, 해양 자원 등으로 새로운 해양 자료는 문화재 지정 추진을 통해 해양 특화 소장품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공고는 다음 달 4일까지 진행하며 자료 제공을 희망하는 경우 해양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고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